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메모지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이제 이렇게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었을 때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스트래티지의 위험 요소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건 이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보게 되면 이제 우측의 스트래티지의 청산 부분을 보게 되면 자, 55% 이상 하락하게 되면 강제 청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44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매각할 수도 있을까요? 청산이 가능한가 한번 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물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2월 23일 기준인가요? 아마 그래서 그 기준점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49만 9,996개 달러 기준으로 가져가면 331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전환사채 발행액은 26억 달러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기타 자산들이 있는데 이제 미비하니까 이런 걸 좀 빼고 본다라고 하면 계속 이제 전환사채 으로 커버를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거래의 횟수와 빈도가 좀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스트래티지가 쓰는 전략은 비즈니스 전략으로 풍차 돌리는 형태를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더 많이 모아서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까지 좀 기다리는 전략으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환사채 부분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이제 많은 이제 보상과 그 다음에 추가적인 옵션 사항을 좀 줘서 그렇게 이제 대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아무 이제 이상적으로 돌아가셨을 때는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겠지만 우측에 이제 전환사채가 좀 인기가 떨어지거나 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7가지 정도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었을 경우에는 CB 전환 매력이 감소가 되겠죠. 신용 리스크 부분하고 금리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줄어들 경우에는 CB 투자 수요가 감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재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이번에 핵심에 있는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전환사채 부분의 인기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스트래티지와 그리고 셀러 형님이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 회사의 과제 같은 숙제 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악의 이제 시나리오를 왜 준비를 했냐면 최상은 어차피 굳이 시나리오를 뭐 알려줄 필요성이 없고 최악만 전 준비를 하면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 이미 그런 내용들은 저 말고도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최악은 어떨까요? 당연히 본 자산 기초자산의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또는 여기에서도 이제 CB 투자자들의 현금 상환을 요구하는 형태입니다. 이 현금 상환에 요구하는 게 옵션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만기 시점이 26년 말부터 27년도부터 물량이 좀 많이 돌아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스트래티지 부분에 따른 기존 부채의 상환 압력과 신용 등급에 따른 하락 요소를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인지는 이 회사의 능력 발휘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이 회사와 같은 이제 파트너 형태로 이제 투자를 해 나갈 수가 있는지에 따른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믿어가면 계속 장투로 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파트너에서 깨고 이제 손절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분 인석과 주가 폭락 부분도 있는데요. 만약에 시비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하면 주식 전환 시도 가능성이 있어서 주식의 투매 물량성이 많이 나오게 되고 지분 가치가 희석이 많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거의 다 비슷하는데요. 7번을 보시게 되면 기업 도산 가능성이라고 챕터 11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비트 가격이 폭락을 해서 CB 투자자들의 현금 상환을 요구하고 추가 자금을 조달에 실패를 하면 운영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파산 절차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요약을 하면 세 가지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30% 이상 비트코인이 폭락이 나왔을 경우,
그리고 시비 투자자들의 현금 상환이 요구했었을 경우, 새로운 시비 발행을 실패했었을 경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좀 이게 불가능에 좀 가깝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왜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대부분 이제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 스트래티지에 따른 소유권 형태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 셀러 형님이 가장 많은 비중 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뱅가드, 블랙로, UBS 등등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그런 기업들의 가치 지배 구조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진다라고 치면 솔직히 말을 해서 이 기관들이 배신하지 않고서야는 그냥 그대로 간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뱅가드는 이쪽 시장에서 이제 좀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작년 4분기 때부터 이제 비중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제 MSTR을 들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좀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상위 25대 주주가 회사 전체 지분의 4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상위권에서 어느 정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골고루 분포가 됐으면 서로 이해관계를 다 맞춰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또 어려운 부분인데, 상위 쪽에 25개 있는 기업들만 잘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좀 많이 적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스트래티지 부분에 있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게 레버리지를 좀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버리지를 20% 정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만기가 돌아오는 비중이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돌아오는 이 물량적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냐 없냐에 따른 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투자는 이제 양망 베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아리까리 할 때 항상 돈을 많이 벌어다 줍니다. 제가 이때까지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애매할 때, 이게 좀 떨어질 것 같다,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애매할 때 선택을 하게 되면 무조건 돈을 벌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가면 그냥 이제 시간이 답을 결정을 내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건 너무 위험한 것 같다라고 하면 다른 쪽으로 이제 내 맞춤형 형태의 투자 스타일과 비슷한 그런 파트너 회사를 찾아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래티지 부분의 레버리지 비중이 조금만 좀 적게 쓰면 저는 좀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스트래티지가 엄밀히 따지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비트코인 현물이 이제 시가총액이 대충 계산을 해서 3,000조로 단순 계산을 했었을 때, 이게 이제 10%가 올라가기에는 300조가 붙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통화정책의 힘의 파워로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생각보다 잘 안 내려가면 많이 못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에 레버리지 ETF가 나오고 커브드콜 상표에 있는 ETF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기존에 1, 2%만 해도 수익성을 어느 정도 계산하면서 위험도 노출을 좀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위험도 노출을 감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에 이제 베팅을 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이제 코인 시장 안에서 무조건 대장격인 비트코인이 한 방에 없어진다,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BITU나 BITX나 이런 걸 좀 많이 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MSTU가 있고요. 또 하나가 또 있긴 하는데, 대부분 MSTU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MSTR이 이제 본 주식인데 얘도 2배이지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MSTR은 자체가 전 2배짜리라고 봅니다. 이미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MSTU는 3배짜리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ETF 2배짜리는 엄밀히 따지면 2배짜리가 아니고 1.75배짜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왜 1.75배냐? 수수료 다 빼고 포 떼고 차 떼고 하면 1.75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5배보다 좀 더 성능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MST-U로 가는 겁니다. TR로 가든지. 근데 위험성이 워낙 크니까 그걸 내가 감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은 자유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상품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성적표가 나와져 있다. 근데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 MSTR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에 비트코인 시장하고 그냥 유사한 형태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MSTR에 있는 이 레버리지 있는 비율이 향후에도 20%로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줄어 나갈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레버리지 비율을 좀 더 낮게 쓰면 어떠한 현상이 나오냐면요. 제가 메타플래닝을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었죠. 메타플래닝이 원래 제가 이야기했던 데가 1000엔대였습니다. 예, 1000엔대 이야기를 했는데 7000엔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보면 아주 그냥 박살이 거의 내려갔어요. 예, 7000에서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진짜 많이 올라갔죠. 레버리지 비율을 적당히 쓰면 잘 올라가요. 근데 너무 과하게 쓰면 의심을 많이 하는 애들이 막 있고 공매도 집단도 막 붙어버리기 때문에 약점에 노출이 되면 공매도 집단이 붙어버리면 이게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적당한 게 제일 좋긴 하다. 그래서 이번 교연에도 마찬가지로 MSTR이 좀 욕심을 많이 내긴 했지만 이 레버리지 비율만 좀 적절하게 쓰면 그런 문제점은 해소가 될 것인데 그걸 이제 어떻게 잘 셀러 형님이 비즈니스화하고 그런 걸 다 견뎌내면서 할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무엇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 따른 성과가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MSTR에 있는 우려감은 그렇게 좀 가져가 볼 필요성은 저는 없고, 만약에 우려의 신호탄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런 건 좀 어려우니까 딱 하나만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신용평가 부분하고 국민연금이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했는지만 좀 포커싱으로 잘 잡고 가시면 아마 그게 가장 빠른 일반 투자자의 좀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